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69번째 그 지역의 모두가 공범이었다 라는 주제 첫 번째로 신안염전 노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69번째 인신매매와 노예로 유지되었던 섬마을 신안. 전라남도 신안은 유인도 72개, 무인도 953개 등 총 1025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흔히 천사의 섬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섬으로만 이어진 것은 아니고 섬 육지 간의 연육교 연결 및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사실상 육지화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신안은 2014년에 밝혀진 끔찍한 범죄 그리고 현실로 인해서 천사의 섬이 아닌 악마의 섬으로 불리게 되었었죠. 그럼 대체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첫 번째, 사라졌던 아들에게서 온 편지. 2014년 1월 14일 한 여성이 구로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당시 66세였던 배 씨는 2년 전에 실종된 자신의 아들 김 씨에게 편지가 왔는데 아들이 갇혀 있다면서 구해달라고 했다는 거죠. 편지에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못난 아들입니다. 명절 때 찾아뵙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 드리고 걱정 끼쳐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연락을 못 드린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철저한 감시망에 잡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즉시 저를 찾아와 주세요. 단 이곳에 올 때는 위장을 하셔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작정 수사를 시작하기에는 애매한 편지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망설이던 경찰들은 어머니 배 씨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편지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고요. 소금 구매업자로 위장한 서재공 57세 서울 구로경찰서 실종수사팀장은 마침내 김 씨를 찾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김 씨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평범하게 식사 중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주소지 근처의 차에서 잠복을 하면서 이 김 씨의 모습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된 김 씨의 생활은 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무척 달랐다고 합니다. 한겨울이었던 1월, 그것도 차가운 바닷가의 주택 옆에 제대로 완성도 되지 못한 창고에서 김 씨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경찰은 바로 창고를 확인해 보았고요. 창고는 난방도 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그 안에는 김 씨 외에도 또 다른 두 사람이 더 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1인용 전기장판 1개가 전부였는데 그곳에서 남자 3명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종되었던 김 씨는 어쩌다가 이런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던 것일까요? 선천적인 시각장애로 시력이 무척 좋지 않았던 김 씨는 2000년경에 카드빚을 지게 되었고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에 영등포역 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2012년 7월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에서 무허가 직업 소개업자인 이 씨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로부터 먹여주고 재워주는 염전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라는 말에 속아서 이 씨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염전 주인 홍 씨를 만나서 월 80만 원을 받고 3개월 동안 일을 하기로 했지만 이 씨는 홍 씨에게 100만 원을 받고 사라졌고요. 이후 홍 씨의 염전에서 매일 새벽 3시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강제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홍 씨는 걸핏하면 쇠삽이나 강목 등 손에 잡히는 모든 것으로 김 씨를 폭행했고 무거운 물건에 발이 깔리며 복숭아뼈가 골절이 되어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된 부위를 때리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제대로 쉬지를 못해서 결국 한쪽 다리가 망가져 버리고 말았죠. 김 씨와 함께 창고에서 생활하던 채 씨 역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지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도 2008년 11월 무허가 직업 소개업자였던 고 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더 나은 일자리가 있다라는 그의 말에 속아서 홍 씨의 염전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채 씨는 단돈 30만 원에 홍 씨에게 팔렸고요. 이후 채 씨는 약 5년 동안 하루 5시간도 자지 못하면서 소금 생산은 물론 벼농사, 신축 건물 공사, 각종 잡일, 집안일 등을 하면서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채 씨와 함께 홍 씨의 염전에서 도망을 치려고 했지만 세 차례에 거친 시도는 모두 그 지역 주민들의 방해로 허사로 돌아갔고요. 그때마다 홍 씨에게 매를 맞았으며 마지막 시도 후에는 홍 씨로부터 한 번만 더 도망을 친다면 칼침을 놓겠다라는 협박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왜 도망칠 수 없었나? 황당한 사실은 이후 3월부터 시작되었던 염전노예 취약자 일제 조사에서 370여 명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종 가출한 사람 102명과 무연고자 27명 등 사회적 약자가 다수였고 장애인도 49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수배자가 88명 그리고 불법 체류자가 7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이 숫자조차 미리 단속을 예고하고 공개적으로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숫자라는 점이죠. 그러니 빼돌려진 인원도 분명히 이보다 많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점은 신안에서 발견된 무연고 시신이 2011년에는 2구, 2012, 2013, 2015년에는 각각 3구 정도였는데 이 사건이 알려졌던 2014년에만 유독 11건으로 3, 4배 가까이 늘어났다라는 점이죠. 따라서 이전같이 봐주기 수사가 통할 리가 없기 때문에 처벌을 피해서 이 자신들이 부리던 노예를 다 죽여버린 건 아닐까라는 의심도 우리는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들은 왜 노예 생활에서 탈출할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섬이라는 고립되고 제한된 환경 때문입니다. 실제로 섬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선착장을 통해서 배를 타는 방법뿐이라 이곳을 지키고 있으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자, 신안군 지도를 보면 여기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다 신안의 섬들이에요. 하지만 신안에서 발견된 염전 노예들이 모두 섬에 고립된 상태는 또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한 신안의 섬도 곳곳에 육지로 연결된 도로가 있는 곳도 많았고요. 그럼에도 이들이 탈출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일종의 범죄 카르텔 때문이었죠. 그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요. 경찰, 신안군 의회의 부의장까지 이 카르텔에 가담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론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에 자신의 고발 내용을 밝혔던 한 공보의, 그러니까 공중보건의사에 따르면 자신이 경찰 고위 간부에게 염전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근무 기간 동안 조용히 계셔라 라면서 무시를 당했고요. 또 피해자들이 섬에서 빠져나와 도망을 가서 택시를 타면 다시 잡힌다. 택시 기사들이 다시 빠져나왔던 섬으로 내려다 준다. 택시 회사 3곳이 염전이랑 커넥션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해당 내용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2011년 5월에 방영되기도 했죠. KBS의 추정 60분, 또 JTBC의 탐사 플러스에서 취재를 나갔을 당시에 신안 지역 주민들이 보인 반응도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들은 급여를 주지 않는 이유를 월급을 주면 나가서 술을 사 먹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역전에 굴러다니던 사람한테 숙식을 제공해줬다. 밥도 못 얻어먹을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한 염전 업주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하던 직원들을 다 잃어버리고 생활 자체가 마비되다시피 해버리면 안 되지. 주인 혼자서는 못하는 일들이고 라며 오히려 취재진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에게 염전 노예는 일상적이며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염전 노예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 염전 노예들이 모두 사라진 걸까요? 지난 2018년 8월 5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4년 만에 다시 신안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예로 보이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었죠. 여전히 폭행과 혹사가 지속되고 있었고요. 어떤 인부는 염전 주인이 염전을 접고 식당을 개업하자 그곳까지 가서 일을 해야 했는데 일을 못한다고 칼에 찔려서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해당 인부는 당시 상황을 창자가 나올 정도였다라고 회상을 했어요. 바로 작년이었던 2023년 7월 13일부터 직접 신안에 내려가서 염전노예 관련 영상을 찍어서 6편을 업로드했던 유튜버도 있었습니다. 그는 신의도 주민들의 본인에게 경계심을 보이며 염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대화가 갑자기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올렸는데 이후 신의도 주민들은 유튜버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면서 7월 말에 신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유튜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유튜버의 주소지인 부산 송도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요. 그러나 그가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지난 19일 오후 1시쯤 대구에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경찰의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가 없다라면서 기각은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그들의 도덕성이, 양심이 불량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2014년에 벌어진 김씨와 최씨의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검사와 판사들은 염전 주인들에게 아량을 넘어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우선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들이 형법상 감금죄로 가해자들을 공소 제기한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분명하게 감금과 폭행이 이루어졌고요.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까지 있었기 때문에 증언까지 있었지만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준사기죄 등의 죄목만을 적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납치, 폭행 이런 거는 그냥 무시가 된 거예요. 판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이 버린 장애인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을 뿐이다 라는 가해자의 변명에 대해서 그 당시 지역적 관행이라면서 인정을 해주기도 했고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 장애인의 의사가 가해자 측에 의해서 왜곡된 것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이 양형에 반영을 하는 등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들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감금죄가 아니면 인신매매죄라도 적용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았고 피해 장애인의 동의가 있었다라는 이유로 가해자들은 대부분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김씨와 최씨를 감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폭행까지 했던 혹시 역시 피유인자 수수, 중간금
등의 혐의로 고작 3년 6개월이라는 형량을 받았을 뿐이었죠. 그 밖에도 광주고법 형사 1부 서경환 부장판사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던 염전업주 홍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또 다른 업주였던 한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김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을 해줍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업주 박 씨에 대해서는 원심, 그러니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다 집행유예 받았어요. 구속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게 나라입니까 진짜? 이게 법이에요. 이런 결과는 결국 신안지역 주민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밖에는 보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반성도 하지 않을 테고요. 경찰, 검사, 판사까지 다 자신들의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사법부의 일처리 방식이 이렇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하면서 늘 좀 상식적인 법을 요구하는 겁니다. 참고로 영화 섬 사라진 사람들 2016년작 이 영화는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이 돼서 추천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채워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